내용입니다. 대한애국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내용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인 오늘 좌파 정권은 악질적인 정치 보복에 대해 반성해야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며 유엔이 정한 만델라 데이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100주년 기념식에서 공포와 분노의 정치가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며 독재자들의 정치가 부상하고 있다. 권력자들이 민주주의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제도와 규범을 망치려 한다. 또한 매일 뉴스 매체에서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나온다. 세계의 많은 곳들이 더욱 위험하고 야만적인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며 흑인 인권운동가인 오바마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서 한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 간의 엄청난 분열과 흑인에 대한 핍박과 착취가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복역 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에게 많은 정치적인 압박과 탄압을 했는가? 유례가 없는 대통령에 대한 악질적인 정치 보복과 인신 감금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넬슨 만델라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오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 자신이 핍박받고 노예처럼 살았던 흑인이면서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수를 불태우고 괴멸시키려는 정치 보복과 악랄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오늘 작금의 좌파 정권의 횡포를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법치는 없고 정치 보복과 인민 재판만 난무하는 대한민국. 오늘 18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제70차 태극기 집회가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심 결심 공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신 지 475일째입니다. 그들이 조사를 한 1년 3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1심에서 24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치 보복입니다. 우리는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1년 3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참사 수준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그들이 벌인 안보 쇼는 쇼로 끝났습니다. 쇼에 의해 대한민국의 안보 빗장만 열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말했던 안보 참사, 경제 참사, 외교 참사, 사법 참사가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애국당이 옳았습니다. 좌파들의 밑바닥을 다 본 것입니다. 애국 국민들과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분들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희망이고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켰다고 민노총에 사과하는 대통령.
최저임금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고 그 중에서 가장 경제에 치명타를 준 것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1차 16.4%, 2차 10.9%로 기본급에서 시작하면 29% 정도가 인상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사과했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경제를 망치고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해 하는 사과가 아니라 오로지 민노총을 위한 사과였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여파를 미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안으로 100만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노총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업가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직장을 잃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노총에게 사과하는 행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말하는 두 개의 경제성장축,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실패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합니다. 올해 아니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경제는 복구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을 놓지 않겠다는 좌파들의 오만함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당은 최저임금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자, 쫓겨난 아르바이트생, 서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최저임금 투쟁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없다던 드루킹 증거물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조사가 정답. 드루킹의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가 너무 늦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드루킹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드루킹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국기 문란이며 반대한민국 범죄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 미투 사태에서부터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언론 방송은 덮기에 급급합니다. 드루킹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루킹 사건은 꼬리를 잘라낼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당은 다시 한번 드루킹 댓글 공작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를 요구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18일 대한민국당 대변인 인지연이었습니다.